반갑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이번에 직방TV 절세의 신으로 여러분들을 매주 찾아뵙게 됐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 더욱이 돈 되는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안 보시면 한꺼번에 3억 날릴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세금 뭐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나 1주택자 비과세인데, 그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하고 관심 있는 것들, 연계되는 거 가져왔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책을 보면 양도세 중과, 그리고 이번에 공시가격 인상이 됐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14%가 올랐어요. 그리고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 이런 분들 계시죠. 에이,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왠지 불안하네.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원래 여러분들 슬픈 예감이 더 잘 맞는 법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제 실거주 1주택자, 그리고 이제 막 1주택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설명 3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 증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14%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5억인 아파트의 재산세가 11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올라요. 물론 이 올라가는 15만 원 금액이 뭐 별로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문제는 1년 잠깐 있다가 집 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보유세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1주택자인데 가끔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실은 13, 4억 정도 넘어가는 매우 고가주택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해당자는 많이 안 계실 텐데, 문제는 이때 종부세 공정시작 가액 비율, 공정시작 가액 비율은 정부에서 정한 비율인데 작년에는 80%, 올해는 85%, 내년 95%, 계속해서 2022년까지는 100%까지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나는 집값이 안 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자라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문제는 바로 이 세 번째, 양도소득세예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제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그 해당 주체는 1가구, 즉 세대여야 돼요. 세대.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내가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대 분리를 해서 내가 집을 한 채를 팔면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통 쉽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집을 파는 주체, 개인이 아니라 가구 또는 세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1가구 또는 1세대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성을 하느냐? 자, 이거 잘 보세요. 첫 번째로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 혼인. 현행 우리나라 세법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지 내가 온전한 가구, 세대를 구성할 수 있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요즘에 결혼 좀 늦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내가 늦게 하는데 왜 내가 꼭 굳이 결혼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두 번째 요건이 바로 만 30세가 넘어야 돼요. 자, 그 만 30세가 넘는 게 바로 두 번째 요건이에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요건은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 안 했다면 만 30세가 그냥 넘으면 되는 거죠. 만 30세가. 자, 그런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런 거죠. 아니, 결혼을 해도 그렇고 만 30세가 넘더라도 사람 구실 못하는 경우가 내 주변에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세법에서 세 번째 요건을 준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그러면 네가 결혼도 안 하고 나이도 어리지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사람 구실하는 걸로 봐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요건이 뭐냐면 일정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 3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세대를 내가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미혼이고 20대인 대학생, 즉 현재 직장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요. 자, 이 경우에 이 자녀한테 집을 취득하게 하거나 증여하게 함으로써 세대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사례를 좀 볼까요? 자, 두 번째는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취득을 했다면은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로 바뀌어요.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집을 의미를 하는데 이때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돼요. 즉 9억이 안 넘으면 비과세고 만약에 9억을 넘는다면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9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자인데 다른 경우에는 내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데 집이 9억이 넘는다고 해서 내가 세금을 낸대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나쁘죠.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 타협이 있었냐면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줄게.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데 1년에 8%씩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걸 해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냐면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약간 일정 비율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혜택을 10년이면은 80% 대부분을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그런 큰 혜택을 줬는데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되고 고가주택이라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는 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 중 하나였는데 이번에 이게 매우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9억 이하는 비과세, 9억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 지금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요.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아니면은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10년 정도를 보유하면 이 과세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추가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렇게 바뀌어요. 2020년, 즉 내년이죠. 내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장특공 80% 혜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개정세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나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팔았다가는 굉장히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양도분하고 2020년 양도하는 주택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고가주택 비과세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2020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거주 요건이 없더라도 이때 이 갈색 집을 팔면 80% 장특공이 가능해요. 9억 초과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게 2020년 1월 1일이 넘어가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걸로 바뀌어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때 거주 요건은 모든 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2017년 파리 대책 땐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2년 거주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만 거주를 하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아니라 모든 지역인 경우에 거주 요건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잘 좀 봐주세요. 이분은 집이 이제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비과세라고 생각을 한다. 자, 10년 동안 보유를 했어요. 양도차익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미 그 전부터 샀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거 외에 다른 주택은 없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실거래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겠죠.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계산을 해볼 건데 2019년 올해 판다고 가정을 하면 양도가가 20억이고요. 취득가 10억을 빼줍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제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지금 현재 10억이 나와요. 10억. 비과세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10억 전체가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전체 매가가 20억. 그리고 9억 초과되는 금액이 11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율을 곱해줘요. 자, 그러면은 10억 곱하기 20분의 11이니까 5억 5천으로 줄어드는 거죠. 원래는 10억 전체에 대해서 과세가 돼야 되는데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5억 5천만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자,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나온다고 했죠. 장특공이. 자, 이때 10년을 보유하고 있으면 맥스 80%까지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4억 4천이 되고 이 둘의 차이는 1억 1천이 나오고 쭉 계산을 해보면은 세금이 지방세 포함하면 2,5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싼 20억이 되는 아파트인데 양도 차익이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비과세인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로 줄어드는 거죠? 2,500만 원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자, 이걸 내가 올해 팔면은 어떻게 팔든지 상관이 없는데 내년에 팔면 이 혜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거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년 거주를 만약에 못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혀 거주를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2년에서 살짝 부족해. 한 2개월, 3개월이 부족해. 자, 이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 똑같은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바로 여기 장기부유 특별공제에서 차이가 나요. 왼쪽 2019년도는 80%였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일반주택 장기부유 특별공제 2%, 즉 11년 보유했기 때문에 2%를 곱하면은 22%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장기부유 특별공제가 4억 4천에서 1억 2천으로 확 줄어버리고요. 과표가 그만큼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최종 세금은 한 1억 6천 정도가 나오고 이 둘의 차이는 거의 한 6.7배 정도가 나올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나는 분명히 1주택자야. 나는 분명히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대해서만 세금을 많이 물겠대라고 나는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내년에 팔면은 이렇게 세부담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건이 뭐였었죠? 2년 거주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예요. 여기 사례 나온 거는 내가 10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 그 10년 중에서 2년 거주를 다 채우지 못하면은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장기부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세부담 차이가 거의 한 6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 반드시 계산 어떻게 했는지 좀 봐두시고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더 나아가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걸 보여드릴게요. 요 사례 잘 보세요.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건데 첫 번째 위에 있는 갈색 케이스를 볼 거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 케이스를 볼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도 이거 정말 이거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헷갈리고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갈색 케이스를 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가령 2017년 8월 2일이 되기 전에 내가 취득을 했다고 가정하자. 자, 이때는 비과세를 받는 데 있어서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건 알고 있는데 이 집을 2020년 1월 1일 즉 내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판다고 하면은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는 가능해요. 자, 그리고 고가장특공 아까 80%였죠 맥스. 자, 그런데 문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팔고 거주를 안 했을 때예요. 이때는 분명히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비과세는 가능한데 고가장특공 80%는 불가능해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복잡하죠? 취득할 때 한 번 더 따지셔야 되고요. 양도할 때 거주요건 두 가지를 다 따지셔야 돼요. 차라리 밑에 있는 파란색 얘가 더 오히려 편할 수가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취득을 했죠.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년에 이후에 판다고 하더라도 거주를 하면 비과세 고가장특공 가능한 것이고 거주를 안 하면 비과세 고가장특공 불가능한 거예요. 어때요?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언제 양도했느냐에 따라서 거주 요건을 각각 다 따져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살펴봤는데 친절하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1주택자이신가요? 1주택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이제 세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부 정책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라 하더라도요. 비과세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오늘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2년 거주를 하셔야 제대로 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헬리오시티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생각보다는 많이 전세가가 주춤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어차피 전세도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2년 거주를 그냥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시려면은 2년 거주 꼭 잊지 마시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였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